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세계 더 읽어보기 책상은 책상이다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어보기의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는데요. 문제 먼저 볼까요? 개인이 사물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글을 읽고 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페터 픽셀, 김광규 옮김 그랬는데요. 개인이 사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언어의 사회성 때문에. 그런데 바꿔 썼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늙은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으며 미소를 짓기에도 너무 지쳤고 화를 내기에도 너무 지친 어떤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어떤 조그만 도시의 길끝 또는 교차로 근처에 살고 있다.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회색 모자와 회색 바지와 회색 상의를 입고 있고 겨울에는 긴 회색 외투를 걸친다. 그의 목은 가늘고 피부는 기름기가 빠졌고 주름이 잡혔다. 하얀 셔츠의 깃이 그에게는 너무 넓어 보인다. 그의 방은 그 집의 맨 위층에 있다. 어쩌면 그는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다른 도시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도 한때 어린아이였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교육받던 시절이었다. 할머니의 사진첩을 보면 그런 시절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의 서술자이고요. 이 작품 소설입니다. 짧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남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어떤 도시에 살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거의 비슷해. 근데 회색 모자, 회색 바지, 회색 상의, 겨울에는 긴 회색 외투, 그래서 회색이 강조돼서 약간은 건태로운 삶, 약간 생기가 적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약간 나이 든 노년의 이미지하고도 어울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의 목은 가늘고 피부는 기름기가 빠졌고 주름이 잡히고 하얀 셔츠의 깃이 그에게는 너무 넓어 보인다. 그의 외양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나이 든 모습이 이제 피부나 주름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인 늙은 남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뒤에도 다른 사람처럼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었을 거고 결혼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방에는 의자 둘, 책상 하나, 양탄자 하나, 침대와 옷장이 하나씩 있다. 조그만 책상 위에는 괴종시계가 하나 놓여 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신문과 사진첩이 놓여 있고 벽에는 거울과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다. 이 늙은 남자는 아침마다 산책을 했다. 오후에도 한 차례 산책을 했다. 이웃 사람들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고 저녁 되면 자기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러한 일과는 결코 변하는 법이 없었다.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면 괴종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괴종시계는 언제나 뚝딱거렸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른 날이 한 번 있었다. 그날도 햇빛이 낮고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았고 새들은 지저귀었고 사람들은 친절했고 아이들은 놀고 있었다. 보통 때와 달랐던 점은 이 남자에게 갑자기 세상 만사가 마음에 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 사람의 방에 놓여있는 사물들을 제시해 주었고 그 남자는 아침마다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뭘 했고 그래서 평범한 일과가 소개되었는데 보통 때와 다른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라고 이제 그가 생각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의 방 소개했고 매일 똑같은 일상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길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남자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셔츠의 맨 위쪽 단추를 끄르고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발걸음을 빨리 했으며 심지어는 까치걸음을 흉내내면서 기뻐했다. 자기 집 가는 길로 접어들자 그는 아이들에게 고개를 끄덕거렸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는 층계를 높이 올라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자기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모든 것이 전과 똑같았다.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책상 하나, 의자 둘, 침대 하나, 그리고 그가 앉자마자 다시 괴종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도 달라진 점이 없었으므로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변화가 생길 걸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가 실망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실망하는 늙은 남자. 여기까지를 발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늙은 남자. 그래서 약간 뭔가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개입니다. 이 남자는 커다란 분노에 사로잡혔다. 변화될 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았고 자기의 눈이 가늘게 깜빡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먹을 쥔 두 손을 높이 올렸다가 책상 바닥을 쾅 쳤다. 처음에 한 번, 좀 있다가 또 한 번, 그 다음에는 북치듯 지규법 책상을 두드리며 자꾸만 소리 질렀다. 달라져야만 한다. 달라져야만 해. 그에게는 괴종시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의 손은 아파오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쉬어버렸다. 그러자 다시 괴종시계의 소리가 들려왔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제나 똑같은 책상 하고 그 남자는 말했다. 똑같은 의자, 침대, 사진. 나는 언제나 책상을 책상이라 말하고 그림을 그림이라 말하고 침대는 침대라 부르고 의자는 의자라고 부른다.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한단 말인가? 지금 남자가 분노한 이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 왜 책상을 책상이라고 하고 의자는 의자라고 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니까 언어의 사회성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프랑스인들은 침대를 리, 책상을 타블이라 말하고 그림은 타블로, 의자는 쉐즈라 부른다. 그 말들을 사용하여 그들은 의견을 주고받는다. 중국인들도 그들끼리 역시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한다.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인은 달리 얘기하고 우리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거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린 침대라고 하는데 프랑스인은 리라고 하고 나라마다 다른 거. 무엇 때문에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언어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이름을 바꿔야겠다. 왜 침대를 사진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고 나서 그는 껄껄 웃었다. 이웃방 사람들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시오 하고 소리 지를 때까지 그는 웃어댔다. 이제는 달라지는 거다 하고 그는 외쳤다. 그리고 지금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말하기로 했다. 나는 피곤해. 사진 속으로 들어갈 테야. 침대를 지금 사진이라고 부른 이유가 단조로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침대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오랫동안 사진 속에 침대 속에 누워 있었다. 그럼 의자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곰곰이. 표현 보라는 거예요. 희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는 의자를 괴종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의자를 지금 괴종시계, 즉 그는 일어나면 옷을 입고 괴종시계 위에 앉아,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팔을 짚었다. 그러나 책상은 이미 책상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책상은 이제 양탄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양탄자는 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남자는 사진을 떠나 침대를 떠나 옷을 입고 양탄자의 책상의 괴종시계에 앉아있게 된 셈이다. 침대를 사진이라고 하고 책상을 양탄자, 의자를 괴종시계, 신문을 침대, 거울을
의자, 괴종시계를 사진첩, 옷장을 신문, 양탄자를 옷장, 사진을 책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진첩을 그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 언어를 지금 몽땅 바꿨는데요. 사물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남자. 언어의 사회성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늙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침대 속에 누워 있었다. 9시에 사진첩이 울려 괴종시계가 울렸다. 이 남자는 일어나 발이 시리지 않게 옷장 양탄자 위로 올라섰다. 다음에 신문에서 옷장에서 그의 옷을 꺼내 입고 벽에 걸린 의자, 거울을 들여다보고 양탄자 앞의 책상 앞의 괴종시계 의자 위에 앉아 자기 어머니의 책상을 사진을 발견할 때까지 거울을 사진첩을 뒤적거렸다. 이거 앞에서 바꾼 거 다시 찾아서 제시한 건데요. 이 남자는 이것이 즐거웠다. 사물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걸 즐겁게 생각했어요. 그는 온종일 연습을 했고 새로운 단어들을 암기했다. 모든 사물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 자신은 남자가 아니라 발이었다. 남자를 지금 발이라고 하고 발은 아침이었다. 아침은 발인 거고 그리고 아침은 남자였다. 남자라고 표현한 건 아침이에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다. 이 남자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단어들을 바꿔볼 수 있다. 울린다는 세워놓다. 언다는 바라본다. 누워있다는 울린다. 서있다는 언다. 세워놓다는 펼친다로 바꿔보자. 지금 언어를 바꾸기 시작한 부분 전개, 사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꾼 늙은 남자에 대해서 적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남자에게 달린 이 늙은 발은 남자는 아침이었고요. 발은 남자, 늙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서 침대 속에서 울리고 있어 누워 있었다. 9시에 사진첩은 괴종시계는 세워놓았다 올린다. 이 발은 이 남자는 얼어 올라왔고 일어나서 아침이 발이 바라보지 않게 얼지 않도록 이 남자는 양탄자 위에 자신을 세워놓았다. 이 늙은 남자는 파란 공책을 사서 이 새로운 단어들을 거기에 가득 적었다. 그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길에서 볼 기회는 아주 드물게 되고 말았다. 그는 모든 사물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그러는 동안 점점 본래의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그는 자기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때때로 이 새로운 언어로 꿈을 꾸었고 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들을 자기의 언어로 번역하여 나지막하게 혼자서 노래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번역 일도 그에게는 힘들게 되었다. 그는 옛날의 언어를 거의 다 잊어버려서 이제는 본래 그 언어를 파란 노트를 뒤적이며 찾아야만 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는 두려워졌다. 못 알아들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물을 뭐라고 말하더라 하고 오랫동안 생각해 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된 부분 위기, 자신만의 언어를 갖게 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이제 생긴 남자의 모습. 그의 사진을 사람들은 침대라고 말한다. 그의 양탄자를 사람들은 책상이라고 말한다. 그의 괴종시계를 사람들은 의자라고 말한다. 그의 침대를 사람들은 신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의자를 사람들은 거울이라고 말한다. 그의 사진첩을 사람들은 괴종시계라고 말한다. 그의 신문을 사람들은 옷장이라고 말한다. 그의 옷장을 사람들은 양탄자라고 말한다. 그의 책상을 사람들은 사진이라고 말한다. 그의 거울을 사람들은 사진첩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 남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못 알아들으니까.
누군가 당신은 내일도 축구 경기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 벌써 2달 동안이나 계속 비가 오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 미국에 저희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는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이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스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 이야기는 슬프게 시작되어 슬프게 끝났다. 절정 부분, 결국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늙은 남자의 이야기. 회색 외투를 걸친 이 늙은 남자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된 건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늙은 남자의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언어를 바꾸었다가 결국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책상은 책상이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품 해설 볼까요? 한 늙은 남자가 사물의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일어난 일을 그린 소설인데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 언어의 사회성이며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전체 줄거리 다시 확인할게요. 우리 이미 읽어서 여러분이 요약해도 되는데 그냥 보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한 늙은 남자가 모든 사물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로 한다. 남자는 사물의 원래 이름을 자신이 생각한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다가 나중에는 원래 이름을 대부분 잊어버리게 된다. 결국 늙은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어렵게 되고 만다. 본문 내용, 이 글에 드러난 언어의 본질은 프랑스인들은 침대를 책상을 타블이라 말하고 그림은 타블로, 의자는 쉐어지라 부른다. 라는 얘기는 나라마다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말소리는 서로 다르게 한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언어의 자의성. 나라마다 같은 사물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은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증거다. 자의성에 대한 이야기. 이 글에 드러난 언어의 본질 두 번째, 프랑스인들과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인들끼리, 중국인들은 중국인들끼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 언어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언어의 사회성. 늙은 남자가 고려하지 않은 언어의 본질, 언어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늙은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사물의 이름을 바꾸고 사물의 원래 이름을 잊어버림. 그래서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았음. 가장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건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어려워졌음. 작품 개관 봅니다. 갈래는 소설이고요. 현대소설. 중심 소재, 사물의 이름을 바꿔 부르기. 주제, 자기만의 언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 단절. 언어의 사회성을 어기다 보니 결국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게 드러난 작품입니다. 글의 특징. 언어의 자의성이나 사회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외향이나 행동,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글의 짜임 다시 봅니다. 발단에서는 단조로운 일상을 사는 늙은 남자가 드러나고 전개에서는 그 단조로움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물의 이름을 바꾼 늙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 위기는 자기만의 언어를 갖게 된 늙은 남자. 절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말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늙은 남자의 모습.